여러분, 뉴스 보다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국제 유가 급등. 근데 솔직히 말해봐요. 호르무즈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도 잘 모르겠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이게 단순히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가격, 마트에서 물건 사는 가격, 심지어 여러분 월급의 가치까지 건드리고 있거든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이란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바닷길 앞에 30억짜리 통행료 톨게이트를 세웠어요. 그것도 법까지 만들어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처음 경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 있는 곳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동,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 아래쪽에 페르시아만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에서 나온 배들이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려면 딱 하나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해요.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얼마나 좁으냐고요? 가장 좁은 구간이 겨우 33km예요.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에서 쓰는 원유의 무려 20%가 매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도 이 길을 통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일상이 직접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2026년 3월 30일 이란 의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법안이 하나 통과됐어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들한테 통행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받냐고요? 배 한 척당 무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이에요. 이걸 특별 안보 서비스 제공료라고 이름 붙였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길 지켜줄 테니까 돈 내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법으로 정당화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이제 그냥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통행료 달러로는 못 받는데요. 중국 위안화나 특정 가상화폐로만 받겠다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가 세계 경제를 이야기할 때 달러 패권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전 세계에서 원유를 살 때는 거의 무조건 달러로 결제해요. 사우디, 이란, 이라크 어디서 원유를 사든 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원유를 사려면 먼저 달러를 확보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달러 수요가 엄청나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해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유지된 질서예요. 근데 이란이 우리 통행료는 달러 말고 위안화로 내라고 한 거잖아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길목에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달러의 힘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유가가 오르는 것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이란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진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번 이란의 통행료 제도에서 1등급 초의 우호국 대우를 받고 있어요. 중국 국적 배나 중국 자본이 섞인 배들은 통행료를 면제받거나 할인을 받아요. 게다가 통행료를 중국 은행 계좌로 위안화로 결제하게 만들었잖아요. 총 한 발 안 쏘고 돈 한 푼 안 쓰고 중동 한복판에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심어버린 거예요.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소름 돋는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아파트 단지 정문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 정문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차를 세워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어. 앞으로 들어오려면 1회에 300만 원씩 내. 황당하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청소도 해주고 방범도 해주는 안전 서비스 제공하는 거잖아? 라면서 자기들이 만든 규정집까지 내미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자기 친한 친구는 그냥 통과시켜 준다는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일이 딱 이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원유의 70%를 이 호르무즈를 통해 가져와요. 국내 정유 회사들이 1년에 유조선을 350척 넘게 운영하는데 척당 30억씩 내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추가로 나가는 비용만 약 1조 500억 원이에요. 여기에 LNG 천연가스 추가 비용까지 더하면 1조 3천억 원이 훌쩍 넘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 기름값에 반영되고 그건 우리가 주유소에서 더 비싸게 기름을 넣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 나르는 트럭 운임이 오르고 그게 마트 물가에도 영향을 줘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거죠. 배터리가 자동차를 넘어 로봇의 심장이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에요. 삼성 SDI가 최근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자동차용 배터리가 아닌 피지컬 AI용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어요. 피지컬 AI가 뭐냐면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실제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로봇은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하거나 생활해야 하니까 배터리가 절대 폭발하면 안 되고 가벼우면서 오래 가야 해요. 전고체 배터리가 딱 맞는 조건이죠. 삼성 SDI는 이미 현대차, 기아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협약까지 맺었어요.
배터리 시장의 무대가 전기차에서 로봇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삼성 SDI는 그 두 시장을 동시에 잡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꽤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뉴스만 보면 지금 배터리 시장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아 보여요. 전기차 안 팔린다, 삼성 SDI 적자다 이런 헤드라인이 매일 쏟아지니까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반대의 그림이 보였어요. 도요타는 2030년으로 도망갔고 CATL은 진짜 전고체를 포기하고 타협책을 선택했고 중국 중소 배터리 업체들은 리콜 사태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바로 지금 삼성 SDI는 조용히 실험실을 벗어나 공장 양산 라인을 깔고 11조 원의 실탄을 장전하고 자동차와 로봇을 동시에 겨냥한 큰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어요. 악재가 쌓일수록 주가는 눌리지만 기술과 자금이 뒷받침된 기업은 결국 그 압력을 딛고 올라와요. 역사가 항상 그걸 증명해 왔으니까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가격이 기존보다 3, 4, 4, 5배 비싸기 때문에 대중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장 양산 수율이 빠르게 잡히지 않으면 수익성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오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기술이 현실이 되는 순간 자동차도 로봇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모두 그 배터리를 중심으로 재편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기업은 삼성 SDI예요. 거대한 변화는 항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준비되어 왔어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변화를 미리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더 알고 싶은 기업이나 경제 이슈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열심히 파고들어서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최악의 경우예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이나 발전소를 직접 군사 타격하고 이란이 사우디 원유 시설에 보복 공격을 가하는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되면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고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 경우엔 달러와 금처럼 안전자산이 주목받게 돼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예요. 전쟁까지는 안 가고 이란이 통행료를 계속 받으면서 미국은 군사 행동 대신 추가 제재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이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나 물가 상승에 강한 자산들이 주목받는 구간이에요. 세 번째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예요. 협상이 잘 풀려서 이란이 통행료를 철회하고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열리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유가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기술주나 정유화학 주식들이 반등할 수 있어요. 위기 때 싸게 담아둔 분들에겐 기회가 되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이란이 돈 받겠다고 해도 실제로 배들이 다 돈을 낼까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글로벌 보험 회사들이 그 지역은 위험하니까 보험 안 들어줄게요 라고 해버리면 배주인 입장에서는 수천억짜리 배를 보험도 없이 띄울 수 없어요. 이해보험의 무기화가 이란의 톨게이트 전략을 흔들 수 있는 변수예요. 세계 경제는 이렇게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척당 30억 원짜리 통행료 톨게이트를 세웠어요. 단순히 돈을 뜯는 게 아니라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겠다라고 하면서 50년 넘게 유지된 국제 에너지 결제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어요. 중국은 그 틈에서 조용히 위안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은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것에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유 70%를 이 길에 의존하고 있어서 연간 1조 3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물가와 생활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사실 경제 뉴스가 처음엔 다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무서워하거나 반대로 그냥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조금씩 이해하다 보면 내 돈을 지키는 눈이 생기거든요. 오늘처럼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뉴스 저와 함께 하나씩 쉽게 풀어나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한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